장마철입니다. 건강 유의하시고 전 대비해가지고 확실히 단도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건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. 산재건입니다. 산재건인데 일을 하시다가 이분이 손가락을 다쳤어요. 엄지손가락을 다쳤는데 첫날 다치고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뭐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. 본인도 뭐 안 아프다라고 하십니다. 그래서 그냥 약만 처방받고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습니다. 한 보름간 근무를 하시다가 손가락이 계속 아파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조퇴해가지고 근처 의원에 갔어요. 의원에 가니까 이거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전원 소견서를 써가지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. 큰 병원에서 딱 보니까 이거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급히 수술 동의서를 받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마취로 인한 이제 급성 쇼크가 왔고 그리고 심정지가 와가지고 사망을 해버리셨어요.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유족 측 입장에서는 너무 뜬금없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회사 측에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온 겁니다. 회사 측에서는 유족 측이 이거 문제를 삼으니까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냐,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상황이고 거기서 저한테 상담이 온 겁니다. 자, 회사 측에서 궁금해하시는 사항 첫 번째, 이 사망하신 건이 과연 산재냐? 두 번째, 산재라고 한다면은 회사 측의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? 세 번째, 그 책임에서 민사 책임 부분은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. 첫 번째, 산재이냐라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일반적으로 손가락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의료사고라고 보이시는데 의료사고의 입증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법제상 이 유족 측, 그러니까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측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. 판례들을 보면 의료사고라고 하려면은 그 의료행위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면은 사망할 어떠한 계제도 없다 라고 한다면 의료사고로 보고 있습니다. 그 판례 입장인데요. 이때는 이제 의료상의 과실이 뭐가 있었냐고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마취를 하잖아요. 이제 손가락 그 수술이니까 국소 마취를 하셨을 거예요. 국소 마취를 할 때에 했었을 때 옛날에 과거에 이분이 뭐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킨 경험이 있느냐, 아나필락시스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있었는지, 예를 들어 또 이제 전신 마취를 했을 때 이상은 없었는지를 볼 거고요. 기타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를 볼 겁니다. 그리고 마취 그 자체에서 과실은 없었는지, 이제 주입량이 제대로 됐는지, 계산은 제대로 됐는지, 그리고 정확하게 주사가 됐는지, 그리고 마취 전문의가 했는지, 전문의가 아닌 그냥 마취사가 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보겠죠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피해자 측에서 고지를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를 안 하는 바람에 마취 주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작용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은 이거는 의료사고로 보기 힘들겠죠. 그러면은 그거는 산재가 아니다. 의료사고도 아니고 산재가 아니다라고 되겠지만 그거를 제대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일단 의료사고에는 해당한다라는 결론이 나겠지만 산재냐 하는 거는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판례를 뒤져보면 어쨌든 그 산재로 인해서 이런 수술에 이르게 됐다라고 봐서 사망도 산재로 보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산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. 산재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의료사고랑 산재랑 같이 해가지고 하면은 공동불법 행위를 합니다. 회사랑 병원이랑 같이 형사 책임을 집니다. 형사 책임. 그러면 이 수술하는 것도 형사 책임이 있겠지만 초진한 병원, 다친 날 엑스레이를 찍었던 병원도 문제가 되겠죠. 왜냐하면 그때는 문제 없다고 돌아가라 하셨으니까 그때 제대로 진단이 됐으면은 그때 수술을 했을 것이고 이번에 이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초진한 병원, 회사 그리고 수술한 병원 요 3자가 공동 불법 행위를 구성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공동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 유족 측이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망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일하실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임금 이런 걸 곱해가지고 총 일시손해를 구합니다. 그리고 정년까지 정상적으로 일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그리고 거기다가 생계비를 공제해가지고 총 토탈 예를 들어서 손해가 3억이 나왔어요. 3억.
3억이 나왔다고 하면은 각각 3억을 달라 청구하는 게 아니라 토탈 그냥 3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대신에 누가 주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. 유족 측 입장에서는 3억만 받아 중복해서 못 받고 한 군데에서 그냥 3억 받으면 끝인 겁니다. 그러면은 초진병원, 수술병원, 회사 어느 세 군데 한 군데에서 뭐 1억씩 줘도 되는 거고 한 군데에서 만약에 3억을 줘버렸어요. 회사 측에서 3억을 줬습니다. 그러면은 유족 측에서는 받을 수 있는 거는 끝나버린 거예요. 민사 책임은 끝입니다. 당사자가 세 군데잖아요. 세 군데에서는 이제 구상권 문제가 남습니다. 구상권. 과실 비율이 다를 거잖아요. 초진한 병원이랑 수술한 병원이랑 회사 측의 과실 비율이 각각 다르다 이겁니다. 뭐 1대 1대 8, 3대 3대 4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. 그럼 회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20% 비율이다. 그럼 6천만 원만 부담하면 될 건데 3억을 다 변제를 했어요. 그러면 그 초진 병원이랑 거기 수술한 병원에다가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유족 측에 일단 변제를 한 다음에 구상권 행사 문제가 남는다라는 겁니다. 뭐 이 사업장이 만약에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이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사망에 이르렀으면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가 또 남겠죠. 중대재해처벌법 검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회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느냐를 보게 되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좀 의료사고가 껴있잖아요.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. 어쨌든 공동불법 행위랑 그걸로 인한 민사 책임 범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복잡한 사건인데 한번 알아봤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